네, 여전사 3인방 그렇다 치고 또 민주당 공천 결과 좀 보면 광주, 호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전패하는 뭐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여전사 3인방이 수도권에서 어떤 활약을 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박 교수님. 그리고 이 전략 지역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공천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광주에서 경선은 이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변의 이면을 보면 그 원인이 뭐냐. 소위 이분들이 경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현역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하위 20% 컷오프를 감점을 당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광주의 당심이나 민심이 광주의 현역 정치인들 바꿔라. 이런 민심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무슨 뭐 그 계파 갈등 또는 뭐 친명 공천 학살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광주의 민심이 일단은 현직 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이런 쪽으로 저는 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여전사 3인방 얘기했는데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 출범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험지 출마해서 갚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뭐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대표와 붙는다? 저는 뭐 굉장히 이건 뭐 할 만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오라 러브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추 전 장관한테. 추미애 장관은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험지 출마를 해서 국민들 특히 당원들에게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네. 보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 뭐 저는 특별히 언급할 건 없지만 이현주 전 의원이 용산에 가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네. 됩니까? 용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네.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권영세 비서실장이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뭐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날선 비판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 데려와다가 민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렇게 체급을 좀 키워주고 좋은 지역구 또는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지역구에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뭔가 내부적인 주판화를 튕기기 전에 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현주 전 의원이 용인갑에 간다면 지금 이원모 비서관이 지금 용인 쪽에 국힘 출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비판은 이현주 전 의원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용인갑은 또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이 여기 지금 뭐 자리 그렇죠. 잡고 있는 그러니까 뭐 곳인데 경선을 붙인다든지 본인 이름 빠지고 지금 여론조사 돌렸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경선이라면은 그러니까 컷오프 현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경선에 붙여서 경쟁력을 입증해야죠. 좀 그런 측면에서 용산에 이현주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이 전략 자산을 갖다가 통틀어서 가장 상징성 있는 인물로 대결을 붙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왜 내 이름 현역인데 또는 여기서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빼고 유령 정체모를 여론조사를 돌리느냐 이런 항의들이 많았고 논란들이 많았죠. 현역 또는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인사가 지역구 여론조사에 돌아가고 있다. 당은 부인했었는데 또 말이 좀 달랐습니다. 그 와중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이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현 평론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뭐 말 그대로 조정식 사무총장의 말이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 253개 지역을 네.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시행될 수밖에 없고 정당은 당연히 그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신인을 넣고 빼기도 하고 현역을 넣고 빼기도 하고 그거는 뭐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전 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후보자 개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봐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빼고 저의 경쟁력을,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문구를 만듭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빼고 했어? 혹시 그게 당에서 했다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대체로 맞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을 빼버리고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우리가 공천을 주고 싶은 그런 인물들로 사전에 공모한 뒤 이런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공정 사천 의심 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상황과 여건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하위 10%, 뭐 하위 20%, 하위 30%를 정했는데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났는지 왜 유능하게 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위 10%에 포함됐는지 당에서 하등의 설명이 없고 그 설명을 입증할 만한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하나마다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료를 공개했을 때 오는 그런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좌고면하지 않고 아마 계속 현 시스템의 공천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해찬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했을 시절에는 컷오프에도 사실은 큰 불만을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 불만을 조율하고 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게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공천은 저는 이게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결론을 못 낼 일인가. 공천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못 주면 못 주는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거기에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이 오히려 당의 결정을 지지하기보다는 안 주는 것이 좀 이상한데? 라고 네.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